지난 몇 년간 AI 시장은요, 사실상 몇몇 빅테크 기업들의 동무대였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지만 속은 알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모델들이 시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오픈소스 AI의 거대한 역습이 시작된 건데요. 오늘 이 움직임이 도대체 왜 중요하고 또 이게 어떻게 기업들의 AI 전략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존 폐쇄형 모델들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픈소스가 어떻게 거대한 역습의 주체가 됐는지 볼 겁니다. 기업들은 왜 그렇게 통제권을 원하는지, 정말 중요한 성능은 따라왔는지, 또 이런 상황에 빅테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모든 걸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로드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럼 먼저 지금 판이 어떻게 짜여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죠. 사실 지금까지 AI 시장의 주인공은 GPT나 제미니 같은 모델들이었잖아요. 성능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강력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 내부를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블랙박스라는 게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대체 무슨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어떤 원리로 답을 내놓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투명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회사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야 한다는 불안감, 그리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기술로 갈아타기 힘들어지는 이른바 벤더 락인 문제입니다. 이걸로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특별한 기능을 만들기도 사실상 불가능했죠. 바로 이런 불만과 한계가 쌓인 지점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강력한 역습이죠. 이건 그냥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변화의 속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픈소스 거대 언어 모델 시장이요,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3.7%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미친 성장세죠. 전체 LLM 시장 성장률과 맞먹는 수준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픈소스가 더 이상 소수의 선택이 아니라 AI 혁신의 가장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방식은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폐쇄형 모델이 제조사가 모든 걸 통제하는 블랙박스라면 오픈소스는 우리가 엔진 속을 다 뜯어보고 직접 튜닝까지 할 수 있는 투명한 엔진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 데이터를 외부로 보낼 필요 없이 안전하게 우리 서버에 보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비즈니스에 100% 딱 맞는 모델로 아주 깊숙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통제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래서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오픈소스에 열광하는 건데 우리 회사는 왜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 거지? 바로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돈 문제 중요하죠. 실제로 의사결정자들의 60%가 오픈소스를 쓰면 비용이 줄어든다고 답했으니까요. 이건 무시 못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이게 단순히 돈 아끼자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율성과 통제권. 기업들은 더 이상 특정 회사에 우리 회사의 기술적 운명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만 가진 독점 데이터로 AI를 훈련시켜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우위를 만들고 싶어 하고요. 고객들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보내는 대신 우리 손으로 직접 지키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죠. 모델의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으니 감사나 리스크 관리도 훨씬 쉬워지고요.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의심이 슬슬 드실 거예요. 아니, 뭐 저렴하고 유연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성능이 받쳐주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제 오픈소스 모델은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최상위 폐쇄형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짜 경쟁자가 됐습니다. 이런 성능 향상의 배경에는 전문가 혼합, 그러니까 MOE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거대한 모델 하나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전문가 팀처럼 질문이 들어오면 그 분야를 가장 잘하는 전문가 파트만 딱 활성화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실제 업무 환경처럼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봤더니 메타가 만든 오픈소스 모델 라마 332이 77.3%를 기록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4.5보다도 높은 점수입니다. 오픈소스가 특정 실용적인 영역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독점 모델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결과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래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빅테크 기업들도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이 거대한 오픈소스의 역습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메타는 아예 라마 모델로 이 흐름을 이끌고 있고요. 구글도 젬마라는 오픈 모델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폐쇄형 모델의 상징과도 같았던 오픈 AI마저 자체 오픈 모델을 공개하고 나섰어요. 이건 뭐 시장의 거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진짜 속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도 이제 열려 있어요 라는 착한 제스처가 아니에요. 이건 전장을 바꾸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뭐냐면 AI 모델이라는 무기는 공짜로 풀어줄 테니 그 무기가 달리는 고속도로, 즉 자신들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꼭 쓰게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통제 포인트를 모델에서 인프라로 옮겨서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아주 영리한 셈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야겠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회사면 어떻게 기회를 잡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여러분을 위한 AI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자체 인프라, 즉 온프레미스에 투자하세요. 둘째, 남들 다 쓰는 범용 모델 말고요. 우리 회사 데이터로 미세 조정한 우리만의 도메인 특화 모델에 집중해서 경쟁 우위를 만드세요. 셋째, 넷째는 기본기입니다.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관리 체계, 즉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걸 잘 다룰 수 있는 내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해요. 모든 걸 다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작업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작업은 우리 내부에서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보안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무려 76%의 기업들이 앞으로 오픈소스 AI 사용을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보안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오픈소스가 주는 전략적인 이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가 그리고 있는 AI 전략은 특정 벤더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종속의 길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율의 길입니까? 이 선택이 앞으로 5년, 10년 뒤 여러분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